자,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우리가 논설문 쓰기 과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그 안녕 바이티칼 였나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벌써. 그 책에서 우리가 로드 무비 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때 과제를 못한 사람들 마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은우가 과제를 제출해서 우선 그걸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논설문 주장하는 글은 지우, 승현이, 은우 순으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먼저 제출한 사람부터. 지우야 불만 없지? 네. 지우야 너 왜 이렇게 무서워? 방탄소년단 오빠들이 잠깐 엄마, 그렇다고 응?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바꿔도 아 돼요? 그래 나갔다 와. 네. 지우 글 보겠습니다. 지우는 은우 글. 은우가 지우가 돌아오면 발표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할까? 됐어? 은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은우 근데 발표하고 지우 뭐? 엄마가 곧 연락하시긴 할 건데, 음. 저 곧 나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우 네 글부터 볼까? 근데 바로 나가야 되는 게 왜냐면 제가 갑자기 지금 안 보이는데 눈 밑에 되게 많이 뭔가 알레르기처럼 나가지고 아마 어. 거의 바로 읽지 못하고 나갈 거. 어, 그래? 그럼 어떻게? 지우 네 글은 그럼 다음번에 보자고? 네. 그래, 그래. 다음번 책이 뭔지는 알지? 다음번 네. 책은, 선생님 책이 어디야? 요거야. 어쩌면 좋아, 14살. 어. 책이고, 요 책 갖고 우리가 다음번에 진행할 거고, 지우 그 논설문 쓴 거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다다음 주에, 그럼 그건 검토하는 걸로 지우야.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러면 친구들 얘기 듣다가 너 상황 되면 나가고. 네. 자, 은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요? 음, 계속 울리는 알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일어난 후 거실에 나와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없었다. 이후 언니, 오빠, 아빠도 불러보았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다들 어딘가를 간 게 분명했다.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어 시계를 보니 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학교에 가는 날인가라는 생각이 벌떡 들었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 세수도 안 한 채로 교복만 입고 학교로 뛰쳐나갔다. 학교 정문을 다다르자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 내가 늦게 와서 잠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폰을 꺼내 담임 선생님께 급히 연락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어린이날이라며 왜 학교에 왔냐고 엄청 웃으셨다. 나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그 상황이 너무 웃겨 선생님과 같이 웃었다. 선생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어제 오빠가 놀러 간다는 기억도 어렴풋이 났다. 집에 와 이왕 어린이날이니 신나게 놀기 위해 친구를 불렀다. 친구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 마라탕을 먹게 되었다. 마라탕집에 갔는데 워낙 유명한 집이라 줄도 길었다. 마라탕을 처음 먹어봐서 재료를 그냥 아무렇게나 담았는데 2만 원이 나갔다. 그리고 친구의 재료는 7천 원밖에 하지 않았다. 좀 뻘쭘하기도 해서 재료를 빼고 온다 직원에게 말하고 양껏 덜어냈다. 마라탕을 먹고 입이 얼얼해 편의점에 가 간단히 아이스크림을 물고 아파트 놀이터로 향했다. 이 아파트 놀이터로 말할 것 같으면 오전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오고 오후엔 중학생들이 장악하며 새벽엔 보딩에서 어른까지 방문하는 놀이터이다.
딱히 재밌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 느낌이다. 여튼 친구와 아파트 놀이터에 갔다. 역시나 우리 탐방중과 운동중 상천중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듯 모두가 몰려 있었다. 거의 30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즐겁게 놀았다. 그렇게 진이 빠지게 놀고 집에 가려니 아이들이 피구를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피구라 너무 하고 싶었다. 엄마에게 통화를 해 허락을 받고 우리는 피구를 했다. 모든 친구들은 땀에 찌들어서 헤어졌고 몇몇은 고피자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집에 온 후 놀았던 친구들과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영상통화를 하고 헤어졌다. 네, 수고했습니다. 승현이 부터. 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때 노동비 형식의 글쓰기를 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일단은 이제 약간 중간중간에 이제 생각이 들어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집에서 학교 그다음에 뭐 어디로 가는 것도 제가 이제 되게 목적에 맞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글도 이제 들어보니까 되게 현실적이어서 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동화. 그, 일단 그 로드무비 형태로 잘 나타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마라탕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은 2만 원이었는데 친구께 7천 원이라서 슬쩍 재료를 놓고 왔다라는 것도 좀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은우가 글을 뭐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은우야 뭐 해야 돼? 글 보니까 네가 뭘 안 했어? 그 문단이요. 문단구비 안 했어. 그 문단구비 안 하면 글 읽기 힘들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문단구비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면 뭐 울리는 에서 갑자기 학교 가는 날인가 생각이 들어서 뭐 문 열리 교복 학교 뛰어나갔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어디? 집. 그다음에 이제 뭐야? 학교 정문 앞. 그다음에 다시 집에 와가지고 마라탕집 아파트 놀이로 놀이터를 하겠다. 아파트 놀이터. 그다음에 피구를 한다고 여기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끝나는 건데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피구를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피구를 하면서 뭐 한 것들 논 이야기들 이 정도의 문단으로 구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우가 장소를 중심으로 뭐 쓴 거다라고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를 중심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장소보다는 그냥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그런 글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의 변화라면 그 장소가 갖는 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기 세 번째 문단 마찬가지고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장소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거지. 그냥 그 사건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이 아파트 놀이터 요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장소에 관한 그런 설정이라던가 그 요소들이 좀 더 잘 드러나게 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날 어린날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를 쓴 거고 또는 이제 뭐 놀이터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쓴 거고 그래서 뭐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생활글 같은 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글이라는 것들이 이 글을 통해서 은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물론 은우는 그냥 숙제니까 했어. 숙제니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은우가 이걸 가지고 이제 글감 삼아서 글을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 그 어린날 학교 쉬는 날인지도 모르고 학교에 갔던 어떤 그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요거 자체 같은 경우를 어쨌든 뭐 재미난 이야기 이런 거는 이제 라디오 같은데 웃긴 이야기 이렇게 사연 보내갖고 경품 타는 거 있거든.
내 실수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쓰는 거에 이렇게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뭐 요 마라탕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프닝인 거지. 요거 하나도 이제 해프닝 삼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뭐해서 합쳐서 하루에 자기에게 닥친 어떤 그러한 이상한 일들, 해프닝들, 뭐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나, 뭐 운 나쁜 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뻘쭘한 날, 그 망신당한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제 하에서 이렇게 글을 배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뒤에 놀이터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놀이터에 관한 어떤 그런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글감이 되어가지고 글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재발견, 오늘날 놀이터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 선생님은 지금 이 은우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놀이터에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뭐 그 뭐야 스마트폰 하고 이러느라고 놀이터에 사람들이 놀지 않더라. 그런 이제 이른바 놀이터 무용론. 근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놀이터의 뭐 비효율성 뭐 이런 걸 지적하는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놀이터 빈 놀이터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는 어떤 그 아이들의 바쁜 현실을 비판하는 뭐 그런 글들 정도로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은우에게 따르면 그 놀이터가 어쨌든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놀이 시대에 따른 놀이터의 그 재해석, 재발견 뭐 이런 의미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놀이터라는 공간이 청소년들 이렇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뭐야 탈바꿈해야겠다. 지원도 있어야겠다. 뭐 이런 글들을 쓸 때 이제 이러한 그 이 내용들을 재료 삼아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글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아까 로드 무비 방식으로 글쓰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였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글을 쓸 때 평소에 글감을 많이 수집해 놓았다가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주제의 글을 쓰려고 할 때 그걸 갖다가 끼워 넣어서 글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글감이 생긴 거야. 그럼 그 글감에다가 주제를 넣어 갖고 글을 쓰는 방법도 있어. 글 쓰는 그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관계없이 나는 그냥 치킨을 맛있게 먹으면 돼. 나는 그냥 달걀을 뭐 프라이를 맛있게 먹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글감이 먼저 되느냐 주제가 먼저 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좋은 글감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주제를 담아서 쓰면 되고 주제를 정해놨으면 거기에 알맞은 글감을 찾아가지고 또 글을 쓰면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글을 써 갈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뭐야 잠깐만 저 이거를 동화도 보냈기 때문에 동화도 그러면 동화 글 먼저 읽고 그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도 너 아침에 일어나 이걸로 시작하는 거 맞지? 동화야. 네. 깜짝 놀랐어. 갑자기 내가 은우 거를 다시 썼나? 우연이야 둘이? 아침 얘기가? 자, 동화글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봤다. 긴 바늘이 2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 등교는 8시 15분까지인데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역시 늦었던 것이었다.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어 늦으면 선생님께 혼나는데 난 이제 큰일 났다. 가족들도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면 깨워주시는데 거실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그래서 얼른 가족들을 깨우고 교복도 후다닥 입었다. 학교에 같이 가는 비둘기도 있는데 비둘은 미리 갔을까?
늦어서 선생님께 뭐라고 하지? 으악, 늦었다라는 생각들과 함께 머리가 뒤죽박죽해지고 있었다. 잠깐만요. 해지고 멍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가방을 싸고 있었는데 지금 7시 20분인데 라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럴 수가 7시 20분을 8시 20분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순간 정신이 들었다. 어쩐지 비둘에게 갔냐는 문자도 안 오고 선생님 전화도 안 왔던 것이다. 휴대폰을 처음에 봤을 땐 분명 8시 20분이었는데 지금 보니 앞숫자가 7이다. 이런 결국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침대에 누웠다. 뭐가 그리 여유 넘쳤는지 그 상태에서 또 잤다. 그리고 8시 10분 전에 일어났다. 여유 부리다가 또다시 준비하고 가방만 메고 나갔다. 비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걸어간다. 비둘은 포켓몬에 미쳤다. 비둘은 갈 때 항상 포켓몬 얘기만 한다. 내가 전파시킨 거긴 하지만 나보다 정도가 훨씬 심하다. 심지어 포켓몬 덕후까지 되었다. 나도 포켓몬 덕후고 포켓몬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줬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아무튼 매일 듣다 보니 점점 지겹기도 하다. 그렇게 비둘의 끝도 없는 포켓몬 강의가 끝나고 학교에 도착했을 즈음 내 손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실내화 주머니를 안 가져온 것이다. 그래도 반에 비상용 슬리퍼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무려 5층을 양말 하나만으로 올라가야 한다. 왜 1학년은 5층인가 다시 한번 불만이 생기기도 했다. 무사히 양말을 구한 뒤 반에서 교과서 책을 준비했다. 그리고 시간표를 봤다. 오늘 사회 수행평가가 있었던가? 우리 사회 수행평가는 관광지 조사학이라서 사전 조사가 본 걸 되살려보자면 대충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울루루랑 12사도 바위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기억이 났다. 불행 중에 작은 행운으로 진로 직업 시간에 태블릿을 쓸 기회가 생겼고 할 일을 다 한 후에 급하게 조사하여 책상에 써놨다. 그리고 사회 시간은 잘 썼다. 하지만 급하게 한 조사라 조사 내용이 좀 이상했던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6교시가 끝난 후 집에서 숙제를 했다. 1시간 후에 학원에 가는데 그 숙제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은 그 수업만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숙제를 했다. 하지만 15분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고 숙제는 아직 2장이나 남아 있었다. 결국 엄마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갔지만 너무 찝찝했었다.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께서 어제 숙제를 검사하지 않으셨다.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다음엔 미리 하기로 다짐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은우. 먼저 그 집에서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학원까지 엄마 차 학원까지 가는데 여러 이야기를 해줘서 약간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저와 약간 겹친 것 같아서 너무 좀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승현. 네, 가독성이 일단은 되게 좋았고요, 저보다. 그리고 되게 그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도 쓰는 게 일단 저하고 되게 달랐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위치가 변한 것도 이제 목적에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썼습니다. 네, 동화 글 열심히 잘 썼습니다. 동화도 사실은 은호하고 거의 그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로드무비에서 그 장소가 확연히 바뀌어갔었던 그런 기분보다는 역시 그냥 시간의 흐름, 하루의 일과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성격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로드무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사실 별로 그렇게 들지는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은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동화가 글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게 쓰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갑자기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동화 정말 늦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7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동화의 어떤 그런 심정들, 마음, 그 의식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써준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그를 흥미롭게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친구 부분에 있어서 친구 이야기를 듣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묘사, 자기 마음 상태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또 이제 아주 솔직하게 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인상적이었던 어떤 그런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지 아까 쌤이 은우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뭘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글인 건가? 정신없는 하루, 뭐 바쁜 하루,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가? 뭔가 물론 이제 동화 역시도 어떤 그런 주제를 담아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소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썼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역시 동화도 이러한 그 글감들을 가지고서 그 너가 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가 그 주제가 적절하게 잘 드러나도록 편집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뭐또 하나의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가 이거를 썼는데 지우가 논술을 썼는데 지우 쓴 논술은 다음번에 우리가 발표하도록 하겠고 동아 뭐 그 논설문 있잖아요. 음, 그거를 썼는데 음. 반론거리를 도저히 찾지를 못해서 일단 쓴 것까지만 보내드릴게요. 그래. 너 쓴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반론 쓰는 거 잘 모르면 선생님이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면 되고. 이게, 이건 어느 거였고. 자, 승현이 거부터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반론을 못 썼거든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자, 승현이 거 발표해 보고, 또 친구들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CCTV는 필요하다. 가물에 돌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는 당신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거가 되어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CCTV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쳐보자.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기 당했을 때 근처에 CCTV가 있다고 쳐보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여준다. 그럼 경찰은 그 사람을 수사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CCTV는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무한도전 공개수배 편에서도 형사들이 무한도전 멤버가 돈을 뽑았던 곳 근처에 CCTV가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CCTV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근처의 방범용 CCTV의 감시 범위가 좁을수록 절도 예방률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CCTV를 설치한 돈도 없을 뿐더러 길거리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 가지도 된다. 첫 번째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니 되도록 CCTV가 있는 길로 다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으스스한 공물이나 낮에도 어두운 골목 같은 곳은 쳐다도 보지 말고 지나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없는 곳이 있다면 지자체에 연락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처럼 CCTV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되도록 CCTV가 있는 길을 다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도 우리 안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네,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아부터.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 네. 일단 이 글은 지금 제가 쓴 글이랑 좀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잘 찾아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지금 요 숙제가 논설문이 주장문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완전 주장을 관련된 글을 썼기 때문에 일단 되게 주제에 맞는 글을 잘 쓰신 건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끝. 네. 수고했습니다. 은우. 그 CCTV는 필요하다부터 그 약간 가물에 돌친다라는 속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넣어서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례랑 그 만일 당신이 당했다면 이런
얘기를 넣어줘서 더 쉽게 이해가 갔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말한 것 같아서 잘 쓴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승현이 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니, 동화하고 은우 글까지 다 보고 나서 쌤이 저기 해줘야 되나? 아니면 승현이 글부터 그냥 분석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냥 그래, 쓴 데까지 보자 그냥. 은우 발표하고 동화도 발표하고 그다음 쌤이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동화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은우 자, 은우 미안해, 은우가 지금 쓰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현재 써준 부분까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즘 의료공간, 즉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내비둬서 권 씨가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고 2016년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의료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를 막기 위해 즉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수술실 CCTV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 단 CCTV 녹화에 대한 동의서를 수술 전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없다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의료인까지 어,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은우가 여기 부분이 서론을 쓴 부분이고 여기 부분들이 본론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은우는 본론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우가 쓴 서론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이 그 본론 전에 앞서서 이제 사례를 먼저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사례도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되게 약간 세세하게 잘 들어주셔서 이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 일단 그뭐 이런 참 뒤에 뭐 또 일어난 이야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런 거는 잘 쓰시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가 쓴 부분까지 선생님한테 보낸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동화야? 어디 카톡으로 보냈어? 네, 보냈어요. 그러네. 자, 동화가 발표하고 다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생기기 마련이죠. 대표적인 예로 생체정 인식 기술은 데이터 유출 시 매우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술은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열기 위해선 자신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문 및 얼굴 인식 정보는 본의 아니게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출이 일어나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뺏길 수 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체 정보를 획득해서 복제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생체 인식은 위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는 2016년에 3m 거리에서 스마트폰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지문을 통해 복제 지문을 만들었고 지문 인증이 통과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또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때는 SNS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을 이용해 얼굴 인식을 통과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은 유출되어 범죄에 쓰일 수도 있고 데이터 유출에 치명적인 부족한 보안 방법이므로 아직 보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어느부터? 먼저 이게 기존 논설문 형식엔 맞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주장을 말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들을 말해줘서 뒷받침이 더 잘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여러 실제 있던 사례들을 직접 말해줘서 더 이 글에 대한 믿음이 갔습니다. 승현이. 이제 서론 본론 그 결론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전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반복해서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간 본론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나 이제 사례 등을 이제 잘 설명해줘서 전 좋았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승현이 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설문은 지난번에 쌤이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논설문은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져 있는 거야. 다만 그 형식이 아주 딱딱하게, 그 엄격하게 지켜서 쓰는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형식을 지키긴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는, 티내지는 않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도 논설문 쓴 거 맞아. 그렇게 주장하는 걸 쓴 거 맞아. 다만 동화는 덜 드러낸 거고, 근데 그걸 좀 또 노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론이라는 부분과 본론이라는 부분과 결론이라는 부분 요 3단이 기본적으로 논설문의 핵심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문제 풀이, 문제 중요성, 문제의 배경, 뭐 흥미성, 뭐 이런 것들이 서론이 갖춰졌던 그런 요소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본론은 주장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플러스 그 근거에 대한 입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효과적인 설명, 뭐 그래서 뭐 사례를 제시한다던가, 뭐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던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다던가. 물론 이것들이 입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던가, 뭐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시를 한다던가, 이걸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설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본론에서는 보통 3세트. 그 다음에 본론에서 하나 더 쓰는 게 아까 동화가 안 썼다고 하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상대방 근거를 예상해서 반론하기, 꺾기. 요 부분들이 지금 빠졌다고 그런 거야. 요 부분들은 지금 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요 부분들 다 빼놓고 쓰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축구에 비하면 요 부분은 공격력을 보여줘요. 자신의 공격력. 내가 이렇게 슛을 잘한다. 내가 공격을 잘할 수 있다. 공격력을 보여줘. 요 부분들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비력. 자신의 골키퍼로서 상대방이 슛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잘 막을 수 있다. 내가 골키퍼를 잘 볼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보통은 공격력 3번 보여주고 수비력 1번 보여줍니다. 3대1. 그런 식으로 쓰여진 부분들 볼 수 있고 결론 부분에서는 근거, 요약, 종합 정리. 가운데 부분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 입증, 효과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 입증이나 효과적인 설명 다 빼버리고 근거만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근거를 종합 정리,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은우가 동화였나 승현이한테 충고하기를 그 앞에 서론으로 쓴 어떤 그런 부분, 이것도 물론 흥미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인상 깊은 마무리 돌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까 충고한 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논설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쌤이 이렇게 겉으로 티나게 드러나게 쓰는 거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첫째, 뭐 난 찬성한다. 첫째,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 둘째,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 상대방의 주장을 뭐 해보자 보자면 뭐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요약해 보자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 상당히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그런 얘기 싹 모여버리고 빼버리고 하지만 그 안에 주장은 그대로 담겨 있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승현이가 CCTV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해? 제목을 쓴 거야, 제목. 그 제목 안에 자기의 뭘 담아서 주장을 담아서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굳이 말하면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이고 여기부터가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 여기가 본론. 그래서 본론 쭉 썼고 근데 갑자기 그러나 우리 실습 이 부분은 뭔지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건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결론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한 이 부분은 빼는 게 낫고 기본적으로는 이 글의 성격상 아니면 이 부분을 살릴 거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결론으로. 결론 부분에서 인상 깊은 마무리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하기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빠졌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승현이 그래도 반론이 빠져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들이 다 고개를 쳐박고 있어갖고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건지 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자, 승현이처럼 가물에 돌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렇게 인용할 때는 승현아 뭘 해준다고? 뭐 해줬어 선생님 지금? 승현아 지금 선생님 뭐 했니? 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 같은 걸 해주면서 이게 인용한 글이라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 가물에 돌친다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물에 돌치는데 그게 왜 무슨 일이든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야? 가물에 돌친다는 거 말이 무슨 말이야? 승현아, 가물에 돌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응?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도 잘 몰라? 자,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선생님도 사실 가물에 돌친다는 속담은 오늘 처음 봤거든? 찾아보니까 가물에 돌을 치운다래, 치운다. 그 가물었을 때. 가물은 가뭄. 비가 안 와서 가물었을 때 그러면 강바닥이나 이런 바닥에 그 물이 그 바닥이 드러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는 거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돌을 가물었을 때 그 돌을 치우라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쓸려 내려가거나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돌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겠다. 그 사고 때문에 아니라 돌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잖아. 그 돌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 물이 넘쳐버린다고. 그럼 홍수가 나니까 미리 돌을 치워서 물들이 그 하루로 쫙쫙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뭐야 하수도 같은 경우에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찌꺼기, 그 다른 슬러지가 이렇게 쌓여. 근데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 하수도 물이 안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그 하수도 슬러지 같은 거를 깨끗이 치워줘야 물이 잘 빠져서 그래야 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렇게 홍수가 날 어떤 그 역류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든 거야. 그래서 가물에 돌치다라는 말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뜻,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동아. 그러면 그 가물이 음, 가뭄인가요? 아니. 가뭄. 비가 안 오는 아, 상태를 가물다, 가물었다 할 걸 가뭄을 가물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가물이라고. 그래서 가뭄에 돌 치운다. 가뭄이 들었을 때 미리 돌을 치워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건 좋으나 승현이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승현아. 그러니까는 네가 이거에 대해 쓰려고 시도한 건 좋은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지켜주는 수단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얘기하고 CCTV 설치하고는 도대체 또 뭔 상관이 있나 그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비약이라고 그러거든. 비약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야. 너 영어 실력이 비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실력이 아주 몰라보게 우수해졌다. 이런 뜻으로 그때는 되게 긍정적이야. 비약적인 발전. 근데 논리에서 비약은 아주 쥐약이야, 쥐약.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논술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톱니바퀴 얘기했나? 뭐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하나 이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가 빠지면 이게 망쳐버려. 그 때문에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과정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엉뚱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계산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에서 우리 뇌 사고의 방식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막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논리에서는 수학에서는.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거꾸로야. 시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러면 안 돼, 오히려 그거는. 그건 시가 아니야. 시는 그냥 직관적 통찰력에서 딱 보면 탁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생략, 이런 거 다 생략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적 사고력과 이런 그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부분들은 서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설치한다는 뜻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CCTV 이 얘기 사이에 그래서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야. 예를 들면 가물에 돌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즉 가뭄이 들어 가뭄이 들었을 때 바닥에 있는 돌을 미리 치워야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잘 빠져서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범죄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TV 설치 역시 그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론을 지금 아까 그 승현이가 썼던 거에 비해서 쌤이 지금 뭘로? 문단으로 구성해 쓰고 있다는 거야. 승현아, 됐니? 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찬성하기 때문에 찬성 측의 이야기만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서론에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 측의 얘기만 하지 아니하고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는 사생활 노출 논란 감시에 따른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뭐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뭐 CCTV를 설치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동아 뭐 그 지금 화면이 그 다음에 음. 가물에 돌친다라고 그래? 하는 것만 보이고 아, 있어요. 미안해. 야, 은우, 승현이, 니들은 뭐 하고 있는 애들이야? 보고 있었어요. 어? 이것들이 뭐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열심히 이걸 쓰고 있었는데, 다시 아직도 가물에 돌친다요. 지금도? 네, 네. 다음에 가물에 돌친다. 왜 그러지? 어, 잠깐만. 그다. 아, 이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좀 알겠다. 어느 게 눈에 그린지 모르겠네. 내가 여태까지 어느 글을 갖고 내가 여태까지 씨름하고 있었지? 그래, 그래. 됐다, 이제 찾았다. 승현이 이 앞불에 가물에 돌친다라는 그것들이 그 파일 이름은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인데 선생님이 착각했어. 가물에 돌친다가 그 저기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쓴 겁니다. 가물에 돌친다는 속담이 있다 분에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간색 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지금 뭐 한 거야? 추가에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야? 고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문제 지금 문제 상황 자체를 뭐 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 우선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네.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서론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서론에 그냥 아예 대놓고 자기 입장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자기 입장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예시 좀 흥미로운 일들 이런 얘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결정에 나름인데 중립적으로 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거나 제일 안 좋은 거 피해야 될 것은 서론에서는 마치 CCTV가 필요 없다. CCTV가 막 되게 문제다. 라고 써놓고서는 본론 가서 CCTV는 있어야 된다. 찬성한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피해야 돼. 그건 안 돼. 글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중립적으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원래 서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써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기본은. 근데 요즘은 굳이 뭐 어차피 본론에서 자기가 주장할 건데 굳이 뭐 중립적인 채 할 필요 있냐? 그냥 그 자기의 입장을 드러낸 쪽으로 써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도 꽤 있어.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 하기 나름이다? 선택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쓰는데 결국은 과연 CCTV를 설치해야 할까 해놓고 당연히 이제 누구는 CCTV 확대 설치는 필요하다 하고 아까 뭐야 그 형식적으로 쓰면 첫째 하고 이제 그 이유를 뭐 하는 거야? 쓰는 거야. CCTV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거가 되어준다는데 뭐 이렇게 당신이 억울한 일 이렇게 하는 글을 쓰는 그 어투가 좀 친근감 있고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만 이 CCTV는 그냥 CCTV가 아니라 논술은 일반 다수를 상대로 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빼고 그냥 뭐야? CCTV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거가 되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지, 증거가 되어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이쪽에서 뭐 한다는 거야?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는 방법도 뭐 있을 수 있겠지. 다만 예를 들 때 지금 승현이 예를 든 건 뭐야?
사기를 예를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CCTV를 통해서 사기가 치는 게 어떻게 알아? CCTV로? 내가 승현이 너한테 야 승현아 이거 있잖아 이 연필 뭐 비싼 거야 하고 내가 돈을 받았어. 연필 주고 돈 받은 장면이 찍혔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사기라는 거가 입증이 돼? 물론 그 CCTV가 뭐 그 뭐야 그 그 그 뭐라 그러지? 음성 녹음 이런 거까지 다 되는 거라면 뭐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데 보통 CCTV는 지금 승현이가 알고 있는 CCTV는 음성 녹음까지 다 되는 CCTV를 말하는 거야? 네, 아 그래? 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CCTV는 음성 녹음은 거의 안 되고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뭐야 화면만 비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뭐 최근에는 이제 음성 녹음까지 되는 그런 CCTV들도 뭐 설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중요해. 그 CCTV도 그냥 화면만을 하는 CCTV냐, 뭐 인공지능을 가진 CCTV냐, 그 녹음까지도 되는 CCTV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의견들이 뭐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거라면 뭐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은 보다 더 명확한 근거 CCTV가 있음으로써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폭행 사건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화면만으로 봐도 분명하게 폭행 사건인 것들을 알 수 있다던가 뭐 성추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예보다는 이렇게 명백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주는 것들이 더 이제 뭐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또한 뭐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한 뭐야 둘째 하고 CCTV는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무한도전 때 돈을 뽑았던 곳 근처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는데 왜 돈을 뽑았던 근처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거야? 요것도 역시 친절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셋째 뭐 마지막으로 했지 범죄 방에 도움이 된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억울한 일 당해서 증거가 되어준다, 수사에 도움을 준다, 범죄 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보니까 다 뭐야? 세 가지가 연관력 어? 다 비슷한데요. 수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뉘어. 어차피 근거가 이런 근거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승현이가 쪼개기를 한 게 잘한 거야. 선생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승현이가 동화 은우를 초대했는데 집에 식재료라고는 만두밖에 없어. 그럴 때는 그냥 만두 하나를 내놓는 것보다는 그 만두를 구워서 군만두, 쪄서 찐만두, 만두국에서 만두국, 튀겨서 튀김만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해? 약간의 변화를 이렇게 줘서 만두 하나지만 식재료 하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만두를 내는 것들이 기술이야. 근데 식재료가 만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잡채도 있고 뭐 족발도 있고 뭐 냉면도 있고 막 그래. 근데도 만두, 군만두, 찐만두 이렇게 되면은 그걸 아니란 얘기지. 그때는 만두 한 가지와 뭐 냉면과 족발과 이렇게 다양하게 내는 것들이 더 뭐라는 거야? 만족이 크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 근거가 혹시나 다른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주로 이제 CCTV 수사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CCTV가 그 확대 설치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그 쓰레기 불법 투기 이런 거 막는 어떤 그런 CCTV도 많이 있잖아. 어?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교통량이 얼마나 혼잡한지, 혼잡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CCTV가 있잖아. 또는 뭐 산불 감시용 CCTV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CCTV의 용도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CCTV 설치 확대에 대해서 그 범죄 예방 요쪽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CCTV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현이 글 읽으면서 이해가 승현아?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안 쓰고 있는 그 반론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게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CCTV를 설치했을 때 뭐 한 점? 좋은 점을 쓴 거야. 3번 공격을 한 거야. 근데 반론은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비하는 게 반론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할까? 승현아. 사생활에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사생활에 뭐 어쨌다고? 어? 사생활 사생활 어. 유출이요. 사생활 노출을 염려합니다. 염려한다. 말투가 이러니까. 자,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사생활 노출을 염려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론의 방법은 1번이 전면 부정이야. 즉 사생활 노출을 염려하는데 전면 부정하는 방법 뭘까? 사생활 노출 위험이 뭐하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니 네 공격은 잘못됐다. 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에요. 자, CCTV 설치가 사생활 노출에 위험이 있어 없어? 있죠. 있으면 전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있으면 이거 전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있는데 전면 부정을 하면 그건 오히려 자기가 더 이상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안 제시야. 전면 부정이 제1 방법인데 전면 부정할 길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있어. 그럼 그건 인정. 그런데 대안 제시는 그러면 사생활 노출에 염려가 있는데 이걸 뭐 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별로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을 뭐 하는 거야? 입증하는 거. 요런 부분들이 바로 두 번째 대안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대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면 부정도 못하고 내가 대안도 제시할 수 없어. 그러면 저기를 바꿔. 사생활 노출을 염려한다는 걸 바꿔. 즉 반론은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 자, 은우가 싸움 잘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럴 때 은우가 싸움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데 은우가 야 동아야 내가 어제 우리 집 5살짜리 꼬마하고 싸웠거든. 내가 한 방에 걔 끝냈지 않냐. 야 나 싸움 진짜 잘하지. 동아 뭐라 그럴 거야? 응? 동아야 뭐라 그럴 거야? 은우가 5살짜리 옆집 꼬마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면 뭐라 그럴 거야? 잘했어. 잘했어 그럴 거야? 진짜로? 야 승현아 은우가 5살짜리 옆집 꼬마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너 뭐라 그럴 거야? 축하합니다. 5살 축하드립니다. 5살짜리 꼬마하고 싸워서 이기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기셨군요. 아주 건조하게 얘기할 거야? 진심이야. 비아냥이야. 몰라요. 자, 쌤 이렇게 할 거야. 자랑이다, 자랑. 아이고, 자랑이야, 자랑이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5살짜리 꼬마하고 싸우고 앉았어. 중딩이 돼가지고. 라고 오히려 쌤이 은우를 나무라고 비웃을 거야. 은우야, 쌤이 왜 나무라고 비웃을까? 자기랑 체격이 안 맞는데 그런 아이를 이겼다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웃는 거지. 그러면 은우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센 사람하고 붙고 올게요 하고 이제 내가 천하장사 강호동 아저씨하고 붙었어요. 이제 나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쌤이 뭐라 그럴까? 결과가 어땠는데? 라고 물어볼 거지. 그럼 은우가 저 갈비뼈 2대 부러지고요. 코뼈 나가고요. 엄청 얻어 터졌어요. 저 싸움 잘하죠? 라고 말하면 쌤이 뭐라 그럴까? 잘한다 그럴까? 개뿔 그러겠지. 잘하기는 개뿔 그러겠지. 왜? 모두 터지고 왔는데 뭘 싸움을 잘해. 그럼 은우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는 은우가 이겨야 돼. 지고 와서 싸움 잘한다고 할 수 없어. 이겨야 돼. 두 번째는 은우가 이긴 애 중에서 제일 뭐하네? 센 놈을 얘기해야 돼. 은우가 나 승현이 그 자식 만나고 내가 완전 좁혀버렸잖아요.
정말 너가 승현 이겨? 이야, 오늘 싸움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야. 승현이 정도는 패줘야 은우가 싸움 짱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승현이는 보니까 은우가 좀 밀릴 것 같아. 승현이 좀 저기 할 것 같아. 그럼 은우는 승현이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야? 동아 너 나와. 내 동아 너 정도는 내가 한 손에 해결할 수 있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방의 주장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 반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반박을 못하는 거를 괜히 끌어들이면 나만 망신이야.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제일 뭐한 놈이어야 돼? 센 놈이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이거에 대해서 노출 염려에 대해서 내가 전면 부정도 못하겠고 대안 제시도 못하겠어. 그러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생활 노출 염려 말고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걸 찾아서 그놈을 격파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이기면 돼. 자, 쌤이 1번 방법 전면 부정 갖고 하도록 했습니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노출을 염려한다. 그런데 대부분 CCTV는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누구나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다. 그곳은 어차피 사람들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생활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생활 노출을 염려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말 돼 안 돼?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말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반론을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이 안 된다라면 이 사람이 설득에 실패한 거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1번 방법이야. 전면 부정 방법이야. 근데 내가 전면 부정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이 1번 방식이 아니라 몇 번 방식? 2번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걸 할 수 있으면 요걸 하고 아니면 2번 방식, 즉 사생활 노출이 염려는 되지만 그걸 뭐 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사생활 노출을 염려한다. 물론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은 하지만 CCTV는 영상이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다. 또한 그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해결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허락을 맡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의 염려는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등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노출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1번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고 반론하면 되고 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몇 번 방식? 2번 방식으로 반론하면 된다는 거지. 물론 1, 2번이 다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반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동아야 반론 어느 정도 이해가 와? 승현아 반론 알겠어? 네. 그거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뭐 CCTV 설치했으면 어떻게 될까 실전에서 방법을 썼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논술에서는 특별히 이게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한 이걸 굳이 쓴다라면 여기 결론 부분에서는 여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요거 네가 썼던 거 첫째, 둘째, 셋째 증거가 된다. 수사에 도움, 범죄 예방 요 세 가지를 뭐에다가 따다가 하나의 글을 쓴 거야. 최종 결론에서. 이처럼 CCTV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 동시에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건 해결에 1등 공신이 되어 뭐 수사관들에게도 크게 환영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모여서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글이 되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종합 정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그 은우가 말했듯이 뭐 감을 치면 이거 뭐야? 가물에 돌친다? 아까 요 이야기네 요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지막에 가서 이 뭐야 인상 깊은 마무리로 가물에 돌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미리 뭐 CCTV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멋있는 말이나 속담이나 이런 걸 인용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수사관들이 크게 환영을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CCTV를 우리는 어떻게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이야기에서 실전 방안을 여기다가 제시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CCTV가 설치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어떻게 좋아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시 여기에 끝 마무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씀으로써 요 최종 논술이 기본적인 그 형태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네. 그 승현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고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다른 책에서 논술을 써야 될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뭐 완성이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를 배워서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이 그때는 오늘 수업 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갖춰진 형식의 그런 논술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은우나 동아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걸 바탕으로 자기가 한번 고쳐쓰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뭐 바쁘면 그냥 다음에 논술 다시 쓸 때 그때 하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들 하고 뭐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사정 닿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승현이 없고 야 나 네 머리 그 칼 끝에밖에 안 보여 승현아. 은우는 아주 그냥 승현이하고 은우하고 아주 둘이 커플이야 커플. 머리 이렇게 보이는 커플이야 둘이 아주 그냥. 은우 질문 없어요. 없고 동아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질문들 특별히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다음 주에는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여러분들의 내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14살인데 이 책은 아마 얘가 만 나이인가 봐. 중학교 2학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어떤 숙제를 낼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거야. 내가 어떤 숙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이 글을 읽어보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